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러소포비아에 스스로 휩싸인 폴란드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발악하고 있습니다. 라더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전쟁이 모스크바의 불가피한 패배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나토와의 충돌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블록 나토가 러시아보다 더 많은 병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코르스키의 발언은 러시아가 전장에서 키예프를 물리칠 경우 그 칼끝을 유럽으로 돌릴 것이라는 집단 서방 자체의 여러 발언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그는 푸틴과의 충돌에서 겁을 내는 것은 서방이 아니라 그 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토와 붙을 경우 전쟁은 모스크바의 패배로 끝날 것이라고 큰 소리쳤습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의 유일한 희망은 서구의 결단력 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더스와프 시코르스키는 나토가 방어적 군사 동맹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스크바에 비해 군인수는 3배, 항공 자원은 3배, 함정수는 4배나 더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전쟁을 하면 할수록 호황을 누리는 러시아 경제와 비효율적인 서유럽의 차이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런던 왕립연합군 연구소의 러시아 군사 경제 전문가 리처드 코넬리는 러시아 전시 경제를 칼라시니코프 경제라고 부릅니다. 칼라시니코프 소총처럼 정교하지는 않아도 그 내구성과 실용성은 괄목하다는 비유입니다. 정밀한 기능과 주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복잡하게 설계된 유럽 무기 제조업체와는 달리 러시아는 내구성이 뛰어나고 대규모 분쟁에 적합한 무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의 레바다 연구 사회학 센터의 데니스 볼코프는 러시아의 전쟁 경제가 현대사회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한다고 영국 매체 가디언에 밝혔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전례 없는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졌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정부가 군산 복합체에 투자하고 이를 24시간 가동함에 따라 가난한 공장 노동자층의 수익이 대폭 증가했고 지출할 돈이 훨씬 많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군인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같으면 냉장고 같은 소비재를 구입할 돈이 없었던 사람들의 56%가 이제 중산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시민들은 그러한 방위산업의 낙수 효과는커녕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에너지, 비즈니스 단절로 인해 턱없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궁핍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폴란드의 시코르스키가 군사력 면에서 나토가 러시아보다 강하다고 했지만 유럽인들은 나토가 자기네 자신이 아니라 사실상 미국이란 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허상에 속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 전까지 유럽연합은 자기네가 러시아보다 강하다고 여겼는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27개국은 130만의 현역을 동원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의 140만과 비슷하고 러시아의 85만을 압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의 총 군사비 지출은 2250억 달러로 러시아의 군사예산 1000억 달러의 2배 이상, 그리고 2900억 달러인 중국 군사예산의 4분의 3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숫자는 효율성을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세르비아 사회학자 슬로보단 레직은 워싱턴 포스트를 인용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럽연합은 통계치로 보면 거대해 보이지만 통일되지 않은 잡새꾼입니다. 나토 표준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무기체계도 다 제각각이라 호환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럽 각국 사람들은 유럽연합, 나토의 기치하에 통합된 것 같아도 그들은 스스로 프랑스인, 독일인, 이태리인이란 정체성을 갖고 있지 유럽인이란 정체성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포르투갈인이 리투아니아로 달려가 조국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러시아와 싸울 리 없습니다. 나토의 지휘부는 회전 목마와도 같습니다. 비유적으로 거기에는 롬멜도 있을 수 있고 아이젠하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강력한 군대가 무엇인지 알고 있던 나폴레옹은 사자가 이끄는 당나귀 군대는 항상 당나귀가 이끄는 사자 군대를 물리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토 군대는 그 옛날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군과 비슷합니다. 나폴레옹의 지휘하에 프러시아, 폴란드 군도 있었지만
나폴레옹이 패퇴하자 이들은 강한 쪽인 러시아 편에 붙었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마크롱은 나폴레옹 쇼를 하면서 러시아에 대해 극도로 호전적이지만 올라프 숄츠는 러시아와 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수사 차원이지만 그나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토는 유럽에서도 뭘 어쩌지 못하면서 아시아로도 영역을 확장하려 하고 있는데 중국도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슬로보단 렐직은 기술 경쟁에서 중국은 미국을 위시한 집단 서방을 압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호주 아스피 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은 44개 핵심 신흥 기술 가운데 37개 부문에서 지배적입니다. 이 연구소는 중국이 국가 주도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스템, 즉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인력의 4분의 3이 7개 군사기술 특화 대학을 졸업하고 군사무기 혁신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중국 망한다, 러시아 망한다는 것은 한국인들에게만 통하는 가짜뉴스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